난 처음부터 당신에게 끌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걸 멈출 수 없어요. 그 말은 마치 따귀를 맞은 듯 강하게 나를 때렸다. 그녀는 술에 취해 잠들었고 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결심했다.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무런 메모도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았다. 내 이름은 민호. 나는 언제나 노력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버티면 결국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그 신념은 내 삶을 이끌었고 특히 결혼 생활에서 더욱 그랬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 하루는 늘 회의와 마감 기한 그리고 계약 건들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나는 쉬지 않고 일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일에 매달렸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아내에게 잘 자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되뇌었다. 우리를 위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녀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믿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면 오직 그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출장을 갈 때마다 선물을 사왔고 바쁜 시간을 보상하려고 주말 여행을 계획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사랑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하려는 노력이라고 믿었으니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나는 어쩌면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게 곧 더 많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했다. 아내는 나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으니 이제 안정된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안심시켰다. 그녀가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잠깐 그런 시기를 겪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애쓰면 우리 관계도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믿었다. 나는 사랑과 노력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틀렸다. 너무나도 틀렸다. 우리 사이가 점점 어색해지는 걸 느끼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로맨틱한 저녁 식사라도 준비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순진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난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날 오후 내내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가 좋아하던 갈비찜과 미역국을 만들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이후로 한 번도 직접 해준 적 없는 요리였다.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조명을 은은하게 조절하고 그녀가 좋아했던 잔잔한 발라드 음악을 틀었다. 나 아직도 너를 보고 있어. 너를 그리워해.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 이 모든 준비가 내겐 그런 의미였다. 문이 열리자 그녀가 들어왔다. 놀란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감사함일까? 그녀는 내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했고 나보다 요리를 못하는 게 부끄럽다고 농담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진심으로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와인의 세 번째 잔이 비워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표정이 점점 느슨해졌다.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와인 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야? 차분한 척 물었지만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난 오빠한테 한 번도 끌린 적이 없어. 그런 감정은 없었어. 그 말은 마치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기차처럼 나를 강타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턱을 괴고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이어갔다. 오빠는 다정하고 착하고 안전한 사람이야. 근데 내 타입은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남자의 유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거칠고 강한 남자, 규칙을 깨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완전히 나와 반대되는 남자. 그리고 마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듯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그런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분명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가차없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숨이 막혀왔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나는 얼굴을 굳게 유지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사과가 아니었다. 후회조차 아니었다. 그냥 술에 취한 채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이었다. 마치 나에게 그녀의 배신을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화를 낼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걸. 그냥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되는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오빠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다른 데서 찾았어.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너무도 태연하게 그걸 인정하는 그녀의 태도가 더 아팠다. 그녀가 내 옆에서 조용히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동안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싸운다고 바뀔 게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줬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맞서 싸운다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기회만 얻게 될 것이다.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다. 싸울 자격도 깔끔한 이별도 줄 필요가 없었다. 내가 없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했다. 해가 뜨기 전에 나는 결심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나는 그곳에 없을 거라고. 나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한번 결심하면 철저하게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지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뿐이었다. 처음으로 연락한 사람은 변호사였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내 삶에서 그녀를 완전히 지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그 다음엔 회계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몇 시간 만에 내 주식과 공동 명의의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이 끝나기도 전에 내 계좌는 깨끗이 비워졌고 모든 재산을 내 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세한 사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단 한 가지만 확실했다. 그녀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나는 그녀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게 하고 싶었다. 누구도 그녀의 추락을 막아주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가 날 찾으려 한다면 그때 이혼 서류를 전달하라고.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오직 냉혹한 현실만이 남았다. 그리고 몇 주 후 서류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변호사에게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사무실까지 찾아왔다고.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 처음엔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끌었다. 아마 우리 관계를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제공했던 안정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하지만 재산 분할 내용을 본 순간 결국 서명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결혼 생활을 떠날 때 나는 그녀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거짓과 경멸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 존재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래, 원하는 삶을 살아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녀도 원하는 삶을 사는 듯 보였다. 자유롭고 싱글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다. 이혼 후 받은 재산 덕분이었다. 나는 열심히 일해 함께할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녀는 결국 그중 자기 몫을 가져갔다. 그녀는 더 자주 밖으로 나갔다. 새로운 옷,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남자들. 밤마다 클럽을 전전하며 더 화려하게 살아갔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말했다고 한다. 이제야 내가 원하던 삶을 살게 됐어.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모른다. 눈앞의 순간만 바라볼 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자유는 책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결국 그녀를 따라잡은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녀는 임신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우리를 아는 지인의 입을 통해서였다. 당연히 계획된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였다. 아버지가 될 사람이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마자 사라졌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다. 그냥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혼 후 받은 돈도 아무런 계획 없이 흥청망청 써버렸다.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는 심각한 빚까지 떠안고 있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살던 집도 팔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우리 집이 아니라 그녀의 집이었지만, 그리고 친구들은, 아니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녀와 어울리던 사람들은 결국 그녀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즐거울 때만 곁에 있는 사람들,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했을 때, 아이를 잠시만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기댈 어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화려한 이야기도 그 누구에게도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걸 얻었다. 하지만 그 대가도 치러야 했다.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은 언젠가 그 모든 걸 잃게 된다. 솔직히 말해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그녀의 몰락을 즐기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면으로 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녀가 그랬다. 달아났고 그리고 결국 벽에 부딪혔다. 그런데 더 이상 그녀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갔다. 화려하거나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조용하고 꾸준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나만의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를 찾아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별 기대 없이 문을 열었고 그녀가 서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 예전보다 초라하지도 망가지지도 않았다. 여전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때 내가 존경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는 듯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조용한 거부감뿐이었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오직 혐오감뿐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마치 내가 말할 기회를 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다.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 년 동안 오빠를 찾고 있었어. 목소리는 낮고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매일같이 치르고 있어. 그녀는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기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가에 기대어 그녀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손을 꼭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설렘을 찾으면서도 오빠를 곁에 둘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어. 잃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의 말은 점점 흐트러지고 간절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야기했다. 실패한 연애, 빚, 외로움, 심지어 혼자 아이를 낳게 된 사실까지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탁이야, 오빠. 난 아직도 오빠가 필요해. 한 번도 오빠를 필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 나는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을 확인하고 싶었다. 넌 이미 선택했잖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 안 나? 난 내 타입이 아니라고 했지. 그럼 내가 원하던 사람한테 가. 그 사람이 널 원할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마치 내 말이 가슴을 후벼 판 것처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후회하든 말든, 얼마나 힘들었든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난 상관없어.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문을 닫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설명도, 사과도, 후회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건 끝난 일이었다. 문을 닫고 걸어 나가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 그녀를 잃는 건 고통스러웠다. 너무나도 깊이 부서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나 자신을 재건하는 중이다. 가끔은 배신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녀를 잃으면서 나는 나를 되찾았다. 그것이 내가 찾던 마침표였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봐.
애써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와인 한 모금 마시고 태연하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봐. 난 한 번도 당신한테 끌린 적 없어. 그리고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어. 심지어 웃으면서 말이야. 그때 당신이라면? 싸울 건가? 아니면 그냥 떠날 건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 누군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핑계를 만들지 마. 그들의 무관심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두지 마.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하는 만큼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 한 번 밟히면 또 밟히게 된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질 뿐이다. 떠나는 건 쉽지 않다. 나도 안다. 고통스럽고 지저분하고 무엇보다 처음엔 외롭다. 하지만 단기적인 감정만 보지 마라. 긴 시간을 생각해봐야 한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고 혼자가 될까 봐 걱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인 게 훨씬 낫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떠나는 순간 비로소 더 나은 삶을 맞이할 기회가 열린다. 설령 그 더 나은 것이란 그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라 해도 말이다.